자, 그러면 우리 7단원 본문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모든 활동하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라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4번 문장까지 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ales of Birbal. Akbar, the third Mughal emperor, had a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Thus, the emperor always liked to have Birbal near him.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부터 보면은 자, 악바르라고 했고 이제 그런 다음에 컴마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요 콤마의 이름은 밑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동격의 컴마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거죠. 자, 동격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자리, 같다라는 거를 의미하니까 이게 악바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바르가 황제고 황제가 악바르인. 그러니까 악바르랑 황제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악바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악바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굴 제국의 제3대 황제로 자 누구를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a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 라고 해서 a number of 엄청나게 많은 현명한 신하들이 그 궁정에 궁궐에 되게 많이 있었대요. 여기 하나만 보면은 a number of가 이제 많은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the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더가 붙어버리면 이제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the number of wise officials 하면은 현명한 신하들의 수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랑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를 써야 된다는 거를 한번 눈여겨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among them. 일단 별표는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among them. 그들 중에서 우리가 글 읽을 때 또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them, 그들, 누구냐면 이 대명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그것과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대명사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찾는데 찾아보면 요거겠죠. A number of wise officials. 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서 was a man. was라는 거는 뭐뭐이다, 뭐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누가 있었냐면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관계 대명사 절로 써요. 이름이 뭐냐면 라자 비르발이라고 하네요. 되게 현명한 라자 비르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어묵만 보면 요게 품사가 전치사예요. 명사 앞에 오는 전치사인데 요 의미 덩어리가 전치사 의미 덩어리가 요 댐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한 덩어리라서 얘네는 이제 단어보다는 긴 단위라서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 구라고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원래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거는 주어가 맨 앞에 오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전치사 구는 강조하려고 이렇게 맨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무여중 학생들 중에서가 아니라 그 무굴 왕국의 신하들 중에 그들 중에 이제 요 비르발이 있었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어몽댐을 맨 앞으로 뺐고 문두라는 게 문장의 앞입니다. 그 우두머리 두, 머리 두라고 해가지고 맨 앞에 뺐고 요렇게 전치사구를 강조할 때는 앞에 무조건 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주어 동사도 도치를 해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맨이 나온 게 아니라 어맨이 주어인데 얘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동사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맨의 주어
주어들이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적혔어요. 그래서 요거 어순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다비르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자, he로 나오는 게 또 요 글에서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 사람은 이제 비르발 신하겠죠? 그래서 비르발은 또 그의 재빠른 재치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되게 좀 신동엽 같이 막 그 적소에 재치 있는 말을 잘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말은 되게 현명한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르발이 이 무굴 왕국에서 뭘로 유명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재치까지만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치로 유명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밑에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으로 유명했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 위트까지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요 뒤에 우리가 학교에서 할 때는 여기 월즈까지로 이렇게 적은 학생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말로 유명하진 않았고 이 글에 따르면, 그래서 일단 위트 여기 재치로 되게 유명했다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thus 그래서 the emperor 그 황제는 always liked 황제는 뭘 좋아했냐면 그 주위에 그 황제 주위에 비르바를 옆에 두는 거를 되게 좋아했대요. 우리 like라는 거는 타동사니까 무엇을 좋아하다 이렇게 가니까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니까 지금 요 투부정사에 이렇게 명사적 용법을 써가지고 써놨어요. 그래서 해석은 비르바를 옆에 두는 것을 이렇게 명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했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배경이죠. 여기 무굴 제국에 악바르라는 왕이 있고 또 그 밑에 되게 현명한 비르발이라는 신하가 되게 유명했다. 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소제목 첫 번째 sweet punishment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일단 먼저 음원을 들어볼게요. Sweet punishment.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Akbar often asked them strange questions. One day,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should I do to him? He should be punished, of course. Yes, punish him. 자,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이제 sweet punishment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sweet punishment. 자, 일단 보면은 해석을 하면은 sweet은 달콤한이고 punishment는 처벌인데, 사실 달콤한이라는 형용사가 그 처벌 앞에 일반적으로 붙지는 않죠. 그치만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들을 같이 쓴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좀 전달하고자 하는 바 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인 처벌이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전달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글을 읽으면서 파악하려고 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6번. 자,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자, 요때는 앞에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 용법은 세 개가 있는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명사적으로 쓰인 거고 뭐뭐 하는 하고 꾸며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형용사로 쓰인 건데 그 두 개가 다 아니니까 지금은 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하들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악바르는 종종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대. ask AB. 그 신하들한테 이상한 질문을 한대요. 우리 글 읽다 보면 ask라는 동사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ask A, B 해서 A에게 B를 질문하다. 이렇게 사형식의 구조로 쓰였다는 거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여느 때처럼 오늘도 또 이상한 질문이 이렇게 생각이 났죠. 그래서 uninteresting question 해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 생각났고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렇게 밑에 써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someone, 누군가가 pulled the hair from my head today. 자, 오늘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대요. 그래서 what should I do?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게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궁금해서 던진 게 아니라 내 신하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 상황에 얼마나 좀 재치 있고 조금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를 좀 시험하려고 이렇게 던진 질문이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인 신하들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진짜 이 답이 듣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should be punished 해서 지금 우리가 얘가 지금 그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punish라고 적으면 그가 이제 처벌을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요 형태는 아닐 거고 BPP 수동태로 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쓰면은 이제 이 주어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는 수동태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벌하세요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페이지가 끝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기 전에 음원을 먼저 들어볼게요. Akbar turned to Birbal.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Beerball?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eets. What's he talking about? Beerball's crazy. What made you say so?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You are indeed correct, Beerball. I'm so glad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자, 그래서 악바르가 turn to 비르발. 우리 요 문장 되게 화려하게 해석을 많이 했죠. 이게 뭐 학교에서 해보니까 악바르가 뭐 비르발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악바르가 비르발을 돌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개 방향을 돌려가지고 비르발 쪽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to는 우리가 방향의 전치사니까요. 자, 그래서 악바르가 what would you do?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가정법 과거니까 지금 조동사도 과거형을 써놨고 그리고 if절에 나오는 비동사도 과거형을 썼다는 거.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잘 써야 되겠죠. 가정법을 영작할 때는. 그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지금 절대 비르발이 악발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비르발이 If I were you, 내가 지금 소신이 제가 폐하라면 I give him sweets. 자, 저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그 사람이겠죠? 에게 사탕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게 도대체 무슨 대답일까? 하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황제도 물어봤죠. What? 자, 무엇이? 자, make가 여기서 만들다 이런 게 아니라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우리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니가 이제 직역을 한 형태이겠고 그래서 그것의 속뜻은 왜 그렇냐는 거겠죠. 여기서 so는 그래서가 아니라 부사로서 이제 그렇게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부분을 대신하는 말로 쓰였죠. 그래서 왜 사탕을 준다고 왜 그렇게 말하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니까 비르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당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그 사람은 must be your grandson. must가
두 개의 해석법이 있다고 했는데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어떤 추측인 거죠. 누구임에 틀림없다 손자임에 틀림없다. 이게 왕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있다면 진짜 손자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no one else 그 다른 누구도 could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그런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자가 어릴 거니까 그냥 사탕 하나 쥐어주고 그냥 귀엽게 보고 말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uch a thing 여기서는 이 보통 어가 문장 맨 앞에 그러니까 뭐 하나의 뭐 어떤 것 할 때는 앞에 꾸미는 말에는 어가 맨 앞에 오는 게 보편적인데 지금 서치가 쓰였을 경우에는 어가 맨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가 오는 그 어순을 취해서 그 점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지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you are indeed 진짜로 indeed 정말로 진짜로 이런 거죠. 넌 정말로 옳다라고 하면서 I'm so glad. 자, 전 정말 기뻐요. 왜 기쁜지 설명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입니다. 자, 왜 기쁘냐면 to have someone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갖게 되어서 옆에 둬서 되게 기쁘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as wise as you 너만큼 현명한 사람을 옆에 둬서 되게 기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답은 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라는 이 부분을 이 대동사 do가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did를 써주면 되고 그래서 his grandson did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